권성동 책임지고 사퇴하라. 권성동 책임지고 사퇴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은 준석이 얘기가 없네요. 우리 천일TV님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준석 얘기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마 해주신 것 같은데, 다른 분인가요? 예, 천일TV님이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준석이 얘기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5가지 메인에는 들어가 있지만 권성동 얘기할 때 이준석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이 안에 잠깐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귀가 이렇게 귀 버렸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싫든 좋든 간에 집권당의 바로 직전 대표였고, 지금 6개월 동안에 당원권 정지를 해서 지금 울릉도 가 있다고 그랬죠, 어제? 예, 울릉도의 성인봉? 예, 거기 가가지고 참 이섬 저섬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도 살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성동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이거는 살짝 여쭤볼 때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퇴를 본인이 안 하면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사퇴를 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원내대표, 이른바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이 뽑는 것이죠. 네, 지금 110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원내대표를 선출을 한 거니까 선출된 권력이죠. 본인이 안 나가겠다 하면은 사실상 내보낼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권성동이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의 상황인데요. 글쎄요, 그렇다고 아주 권성동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도 아니죠. 사실은 권력욕도 대단히 있는 있는 의원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또 실제로 권력욕이라든가 이른바 성취욕, 그리고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른바 관종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버틸 만큼은 끝까지 버틸 것이다. 쉽게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여의도 한복판인데요. 예, 제 견해로는 권성동이 버티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막판에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왜? 예, 그렇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고, 만약에 지금 지지율에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정치적인 그런 미래에 오히려 큰 이 부메랑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 코너 멀린 권성동, 코너 멀리는 것 갖고는 지금 설명이 안 되죠. 정말 이제 정치적으로 담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3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무 감각을 넘어서 정치인으로서 판단력에도 이거 심차대한 문제가 있다. 3차례나 대국민 사과.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죠? 어떻게 3차례일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코너에 몰렸던 검수완박으로 무슨 위장 탈당이니 이런 것들로 검수완박으로 완전히 민주당이 정말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게 달의 상태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민주당이 스스로 항복을 할 정도로 민심이 아주 악화됐을 때 덥석 민주당 안을 합의를 해줬다는 그런 상황이 제일 먼저 대국민 사과였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적 채용이라고, 물론 사적 채용이라는 게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씌우면서 만든 그 용어지만 다른 친인척 채용, 그다음에 지인 채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 사적 채용의 일부일 텐데, 그것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눈높이가 여러분들에 맞추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크게 봐서 이번이 3번째 사과고 자잘한 사과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뒤에 그 카메라 계좌이 다 있다는 거, 사선임은 15년 이상을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더더군다나 원내대표가 제일 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불과 한 20m, 30m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원 렌즈, 줌 렌즈로 충분히 이렇게 휴대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는 쭉 당겨서 볼 수가 있거든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로
사진 기자에게 포착을 하라고 이렇게 열어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일부러라고 고의로 그랬다면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 기자들이요,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이거를 좀 포착을 해서 기사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평지풍파가 나올 걸 뻔히 알면서 대통령과 가깝게, 나 대통령과 훨씬 가까워, 장제원이보다 내가 윤 대통령하고 훨씬 가까운 내가 실세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줬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그거는 이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판단력과 그 정도의 사리 분별력으로 무슨 정치를 합니까? 무슨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합니까? 네. 만약에 실수로 그런 목적이 없었는데 그냥 실수로 대통령한테 또 무슨 문자 메시지가 혹시 오지 않았나라고 실수로 이렇게 4시 40분에 그 열어봤다면은 네, 그런 뭐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아예 대놓고 뒤에 사진 기자들을 의식을 안 했다? 예, 그럼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 기량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여도 그렇고 실수가 아니로 의도적으로 그렇고, 네, 그거는 정치인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예, 판단, 사리 분별력이 예, 빵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네, 고의로 그랬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고의로 그랬다면 그 목적이 대통령과 내가 장제원보다 더 친하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그 목적이 하나 있을 텐데 정말 아니 지금 권성동 이 원내대표고 그다음에 당대표 직무대행이고 이른바 집권 여당에서 완톱 아닙니까? 완톱. 최고로 지금 실세 중에 실세인데 그런 사람이 누구라도 다 윤핵관 중에서 제일 맏형이고 그러니까 가장 윤석열과 윤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이라는 거는 누구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아는데 난 내가 장제원보다 더 가까워라고 이걸 얘기를 했을까요?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더니만 아무튼 판단력과 사리 분별력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원내대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권당을 위해서 한국 여의도 정치판을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예, 간단합니다. 지금 직에서 사퇴를 하고 이 어수선한 분위기, 정말 아주 평지풍파를 만든 분위기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예, 그런 의미에서 내 몸 한번 한강수에 몸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라든가 직무대행 이런 것들을 다 다른 분이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사퇴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뭐 조기된 전당대회를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말 이제 새로운 당의 면모를 갖추자라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은 지금 시기상조다. 그렇다면 뭐 또 다른 비대위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와가지고 글쎄요 또 김종인인가요? 그러면 예,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당에 6개월이면 6개월, 연말이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당을 또 운정하는 건 예, 글쎄요 참 집권당 출범한 지가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 조기 전당대회가 나오고 그러니까 참 문제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안이 문제가 있는데, 예, 결론은 권성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번 사태에서는, 예,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의도, 예, 여권 내에서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권성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조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김기현, 안철수, 조금 전에 그 기사에 나왔죠? 젠걸음을 보이고 있다. 어떤 젠걸음일까요? 예, 바로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이제 당대표, 이준석 후임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바로 김기현과 안철수는 지금 현재의 당권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현재 김기현, 또 안철수, 또 권성동, 또 만약에 이준석이 기사회상으로 살아나온다면은 또 이준석 뭐 이렇게 지금 4명 아니면 5명이 이 당권을 걸고 레이스를 펼칠 것이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죠. 지금 국회 부의장을 하는 네,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당권
주자로 지금 분류가 되고요. 예, 그런데 국회 부의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4명 또는 5명이 차기 당권 주자로 지금 예,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그 5명은 다 당대표를 원하는,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는, 예, 그런 속마음이라고 다 이제 여의도 정계에서는 파악이 되는데요. 네, 나경원을 추천합니다. 예, 함형란님은 나경원, 예, 나경원의 한 표입니다. 제법 많네요. 예, 퍼피앤유, 예, 나경원 지지자들도 상당히 지금 예, 있는 걸로 봤는데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뽑힐 때 2등을 했죠. 네, 예, 이준석 그 밑에 나경원, 그다음에 3등이 주호영인가요? 예, 당시에.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의 2030의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은 나경원 의원이 제일 유리했던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설화님도 나경원 지지하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꽤 많네요. 네, 뭐 할만합니다. 나경원 선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직전에 원내대표 패스트 트랙으로 상당히 힘들어했던 예, 원내대표까지 했으니까요. 예, 나경원 전 의원도 사실은 저와 이제 대학을 같이 다녔던 예, 이 동년배입니다. 예, 그쪽은 이제 법대, 저는 또 이제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사적으로는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을 예, 저희들이 초대석에서 한번 초대를 하려고 예, 사실은 2달 전에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대선이 맞물리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 상황이 되면은 출연을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8월 중이나 여러분들께 우리 또 나경원 지지자들이 꽤 많이 계시니까 예 나경원보다는 김사랑을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김사랑을 추천한다. 예, 김사랑 누굽니까 제명의 저격수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글쎄요. 예. 예, 김태호도 추천을 하네요. 예, 함영란님, 김태호. 글쎄요, 김태호 카드는, 예, 저는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겠고요. 예, 나경원, 만나 호두과자님도 나경원,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면은 뭐 나경원 휴가 시즌 끝나고 8월 중순이나 후반부에 나경원 의원도 제가, 예, 우리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준석 얘기를 이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네, 양두구육이란 말을 했지 어제 양두구육. 예, 이건 뭡니까? 양두, 머리는 양이고 구육. 예, 고기는 개고기다. 앞과 속이 다르다. 예,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거를 양두구육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준석이 어제 이 사태가 확산이 되자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양두구육. 네. 예,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 이렇게 양두구육 얘기를 했죠. 겉은 번듯하고 그럴싸하지만 속은 변변치 않다는 뜻이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현재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빗댄 것이다. 예, 전날 내부 총질을 하던 당대표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 대통령도 자기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웃음을 띄우고 뒤로는 그렇게 칼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의미에서 양두구육을 얘기를 한 것이죠.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특별히 이준석 대표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받아가지고 나는 처음부터까지 완전 이해를 했다. 그렇게 오해와 이해를 이렇게 대비시킨 것이죠.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나는 이해를 했다. 이른바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이렇게 양두구육을 이준석이 얘기를 하니까 전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역, 예. 양두구육의 전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소름이 끼친다. 왕소름이 끼친다. 예. 11년 전에 이준석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부터 내가 폭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예. 1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둘이 같이 전혁과 이준석이 같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시사 프로그램이 있죠. 예, 사실은 이준석 이 전 대표가 방송의 패널로 한 뭐 12, 13년을 했다고 그래요. 예. 12년, 7, 8년, 예, 7, 8년을 했다고 합니다. 예, 방송만 들으면 여기저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당대표 되기 전에. 그렇죠.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이니까, 예, 이, 특별하게 낮에는 뭐 어디 그 가일 때도 없을 테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또 이 말은 또 순발력 있게 하는 편이니까 방송을 한 7, 8년을 했는데 우연하게 전유옥 씨하고 같이 이렇게 패널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공격을 하더랍니다. 예, 이준석이 전유옥 씨한테 공격을 하는데 예, 이렇게 내용을 예, 이거는 이제 아주 또 둘 사이에 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예, 이 시기에 이준석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방송 진행자가 이준석에게 전혁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준석은 배신자죠 라고 답변을 했었다. 예, 저 앞에 있는 전혁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전혁 씨요? 전혁 씨는 배신자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예, 이때 이 전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패를 든 박유병 같았지만, 예, 홍위병 얘기를 한 것이죠. 홍위병 같았지만 27살 젊다는 게 뭐냐? 눈치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다고 그 당시에는 웃었는데, 그런데 방송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금 전혁 얘기입니다. 전혁 전 의원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이준석이 헐레벌떡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하던 90도 폴도 인사를 꾸벅 이렇게 자기한테 했는데 이준석이 자기의 손을 붙잡고 아유 전 의원님 반가웠습니다. 저 밥 좀 한번 사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예, 이 순간 나는 가벼운 현기증이 왔다. 예, 전효옥 씨 얘기입니다. 와 진짜 소름 끼치는 애구나. 예, 방송에서는 이 나를 배신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자기한테 이렇게 90도 폴더 인사를 한다 하면서 전 의원님 나 밥 좀 한번 사주세요 라고 그렇게 살갑게 또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다. 소름 끼쳤다. 예. 5선, 6선, 산전수선 다 겪은 70 넘은 정치인들도 웬만해서는 안 하는 짓을 바로 27살짜리 어린애가 제 눈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앞뒤 다른 행동을 하니 진짜 공포스럽다라고 이 얘기를 전효옥 전 의원이 이준석의 양두구육을 빗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 전효옥 의원이 겪은 일을 11년 전에 겪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근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얘기하면 또 이준석이 가만히 있습니까? 고소고발에 아주 그런 경험이 많은. 예, 그러니까 양두구육? 야, 나 11년 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네가 양두구육이야 라고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이준석과 관련된 윤핵관과 윤 대통령의 그런 그 문자 메시지가 지금 뭐 일파만파 여의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제가 논평을 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권성동, 네, 뭐 이준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요. 권성동은 이번 사태에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책임지는 그 양상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프레시레몬님, 천일TV님, 희망님, 함형란님, 해가님, 단수공천을 3번씩 받고도 떨어진 무능력자가 입만 살아있습니다. 선거운동도 빈차 돌리면서 입으로만 하더군요. 단수공천을 3번씩 받고 떨어진, 이준석이, 노원에서 3번 떨어진 걸 지금 말씀을 해 주셨군요. 김나혜님, 권성동은 사퇴를 하라. 예, 사퇴 얘기겠죠. 분탕 지는 데는 최고입니다. 함형란님. 예, 27살짜리가 성상납 받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님. 네. 노원구 주민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요. 그렇군요. 예. 그러나, 그런 일화가 강적들 프로에서 있었나요? 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얘기 아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11시 17분, 약 2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렇습니다. 법사위, 국회 법사위 중계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법사위를 11시 한 17분, 8분까지 제가 중계를 해드리고 바로 김동훈의 하이파이브는 약 한 20분 정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